안녕하세요, 어머님들. 혹시 거울을 보며 이 나이에 뭐하며 포기해버리신 적 있으신가요? 김이 검버섯, 주름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는 거라며 마음 한켠에 내려놓은 채 살아오셨죠? 하지만요, 정말 그렇지 않아요.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어머님들을 만나며 지금부터라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눈으로 직접 확인해 왔습니다. 오늘은 피부과 시술 없이 집에서도 가능한 동안 피부관리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위험한 민간요법은 피하고 검증된 천연 재료와 생활 습관만으로도 우리 피부는 다시 웃을 수 있다는 걸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피부 속 진짜 이야기를 들어보실래요? 그런데 말이죠. 나이 들면 김이 생기고 검버섯도 생기고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니까 나도 그냥 받아들였던 적 많으시죠? 저도 그랬어요. 주변 어머님들께서 이제 뭘 더 바꾸냐며 웃으실 때 그 말이 무척 아프게 들렸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우리 피부는 아직도 회복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단지 관리해줄 시간이 필요할 뿐이죠. 혹시 내 나이에 무슨 피부 관리냐고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김이나 검버섯은 노화의 결과라기보단 오랜 세월 햇볕과 생활 습관이 쌓여 만든 흔적이에요. 특히 자외선, 호르몬 변화, 그리고 피부 재생 능력의 저하가 주요 원인이죠. 노화는 멈출 수 없어도 속도는 늦출 수 있다는 것, 그게 핵심이에요. 실제로 몇 년 전에 제가 만났던 김말수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당시 73세셨는데 전통시장에서 40년 넘게 장사하시느라 햇빛에 얼굴을 다 맡기고 사셨대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야외 좌판에서 나물과 과일을 파시면서 양산 하나 제대로 쓰지 못하고 지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이마와 광대뼈 쪽에 갈색 반점들이 점점 늘어났고 특히 손등과 팔뚝에는 검버섯이라고 부르는 거친 돌기들이 여러 개 생겨 있었어요. 그분이 정말 마음이 무너진 순간은 손녀 돌잔치 때였다고 해요. 가족 사진을 찍는데 사진 속 자신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셨대요. 얼굴이 온통 얼룩덜룩하고 목과 손까지 나이 든 모습이 너무 선명하게 드러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날 밤 혼자 울면서 내가 이렇게 늙었나 싶어서 마음이 아프셨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그분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 다음 날부터 인터넷을 찾아보시고 도서관도 가보시면서 피부에 좋다는 천연 재료들을 하나씩 알아보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오이와 감자를 갈아서 만든 팩을 일주일에 3번씩 꾸준히 하셨고 외출할 때는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발랐어요. 시장 일을 할 때도 책 넓은 모자와 얇은 긴팔 옷을 입고 다니기 시작하셨죠. 처음 한 달 동안은 별다른 변화가 없어서 역시 나이 먹으면 안 되나 보다 싶으셨대요. 하지만 2개월째 되니까 피부가 조금씩 촉촉해지는 느낌이 들었고 3개월쯤 지나자 시장 단골 손님들이 요즘 피부 좋아지셨네요 라고 말씀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6개월 후에는 가족들도 엄마 얼굴이 밝아졌다며 신기했다고 하셨어요. 물론 기미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피부톤이 환해졌고 건조하고 거칠었던 느낌이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무엇보다 그분 스스로 거울을 보는 게 즐거워졌다는 게 가장 큰 변화였죠. 이제는 늦었어라는 생각이 오히려 피부에 제일 해로워요. 지금 당장 작은 실천 하나부터 다시 시작하셔도 충분합니다. 먼저 거울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나서 매일 자외선 차단제 하나 챙겨보세요. 그런데 이야기를 더 나아가서 검버섯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검버섯, 손이나 이마에 동글동글 올라온 딱딱한 갈색 반점들 사마귀 같긴 한데 아프진 않으니까 그냥 놔두자 하고 넘기신 적 있으시죠? 혹시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하지만 이건 단순한 피부 노화가 아닙니다. 검버섯은 정확히 말하면 지루각화증이에요. 수십 년간 햇볕을 받으며 손상된 세포가 쌓이고 뭉쳐 만들어진 결과물이죠. 특히 햇빛을 많이 받은 부위나 두피처럼 관리 사각지대에 자주 생깁니다. 가끔은 피부암 전 단계인 광선각화증과도 헷갈릴 수 있어요. 제 지인 중에 이광순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당시 69세셨는데 평생 교직에 계시다가 은퇴 후 텃밭 농사를 지으시면서 하루 종일 햇볕 아래서 지내셨어요. 그러던 중 머리 정수리 쪽에 작은 혹 같은 게 만져지기 시작했는데 처음엔 그냥 나이 먹으면 이런 것도 생기나 보다 하고 넘기셨다고 해요. 문제는 그 작은 혹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걸 본인이 느끼지 못했다는 거예요. 머리 뒤쪽이라 거울로도 잘 안 보이고 만져봐도 아프지 않으니까 신경을 안 쓰셨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머리를 감아들이시던 따님이 손으로 만져보더니 아버지, 이거 뭐예요? 이상하게 딱딱하고 거칠어요 라고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때서야 이 선생님이 손으로 직접 만져보니 처음 발견했을 때보다 크기도 커졌고 표면도 더 거칠어져 있었어요. 따님이 계속 병원에 가보자고 해서 마지못해
피부과를 찾아가셨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자세히 살펴보시더니 다행히 단순 지루각화증이지만 크기가 제법 크고 모양이 불규칙해서 조직 검사를 해봐야겠다고 하시더래요. 검사 결과는 다행히 양성이었지만 의사 선생님이 만약 1년 더 늦게 오셨으면 악성으로 변할 가능성도 있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앞으로는 이런 변화가 있으면 바로 병원에 오세요 라고 당부하셨다고 해요. 그 선생님은 그때서야 검버섯이 단순히 미용상 문제가 아니라 건강과도 직결된 문제라는 걸 깨달으셨대요. 시술로 검버섯을 제거한 후에는 철저하게 자외선 차단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농사일 할 때도 긴팔옷과 모자를 꼭 착용하고 자외선 차단제를 2시간마다 다시 발라주셨죠. 그리고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피부과에서 전체적인 피부 검진을 받고 계세요. 지금은 새로운 검버섯이 생기지 않아서 안심하고 계시지만 그때의 경험 덕분에 피부 건강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아무 증상이 없더라도 만약 크기가 갑자기 커지거나 색이 짙어지거나 가렵고 피가 나면 꼭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너무 걱정 마시고 전문가에게 확인받는 게 제일 안전해요. 오늘 머리 만져보시고 혹시 이상한 돌기나 거칠거칠한 부위가 있으면 거울 대신 손끝으로 한번 체크해보세요. 그런데 검버섯만큼이나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게 바로 기미죠. 요즘 들어 얼굴이 더 칙칙해졌어, 화장으로도 안 가려지고 양쪽 광대가 얼룩덜룩해졌네, 이런 말 나도 모르게 자꾸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도 거울 보면서 이런 생각 많이 하시죠? 기미는 의학 용어로 멜라스마라고 하고요. 호르몬 변화, 자외선, 스트레스, 수면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생깁니다. 검버섯처럼 피부 위로 튀어나오지 않고 번진 먹물처럼 퍼져서 광대뼈나 이마 주변에 대칭적으로 나타나는 게 특징이에요. 얼마 전에 만난 윤정희님이라는 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당시 66세셨는데 젊었을 때부터 피부가 깨끗하기로 소문났던 분이셨어요. 40대까지만 해도 나이에 비해 동안이다, 피부 좋다는 칭찬을 자주 들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폐경이 시작되면서부터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화장할 때 파운데이션이 잘 안 먹는다는 느낌 정도였대요. 그러다가 50대 중반쯤부터 광대뼈 위쪽에 연한 갈색 반점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고 60대에 들어서면서는 그 반점들이 점점 진해지고 넓어지더라는 거예요. 특히 한쪽은 더 진하고 다른 쪽은 상대적으로 연해서 얼굴이 비대칭으로 보이는 게 스트레스였다고 하세요. 그분이 정말 충격을 받은 건 딸 결혼식 때였어요. 전문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화장을 해줬는데도 기미가 완전히 가려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진을 찍을 때마다 어머니, 조금만 더 밝은 곳으로 나와주세요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자신의 얼굴 때문에 딸의 결혼식 사진이 예쁘게 나오지 않을까 봐 걱정이 되셨대요. 그날 이후로 거울 보는 게 싫어졌다고 하세요. 화장을 아무리 꼼꼼히 해도 오후만 되면 기미가 비쳐 보이고 형광등 불빛 아래서는 더욱 도드라져 보였어요. 심지어 남편분이 요즘 얼굴이 피곤해 보인다고 하셨을 때는 정말 마음이 상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분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인터넷으로 기미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호르몬 변화와 자외선이 주요 원인이라는 걸 알게 되셨어요. 그래서 생활 습관을 하나씩 고치기 시작하셨죠. 가장 먼저 바꾼 건 자외선 차단이었어요. 집안에 있을 때도 창문 근처에 있으면 자외선 차단제를 발랐고 외출할 때는 양산과 책모자를 꼭 챙기셨어요. 두 번째로는 수면 패턴을 바꾸셨어요. 밤늦게 드라마 보는 습관을 끊고 10일 전에는 잠자리에 들었고 스마트폰도 침실에 가져가지 않았어요. 세 번째는 식습관 개선이었어요. 짜고 매운 음식을 줄이고 대신 비타민C가 많은 과일과 채소를 늘렸죠. 그렇게 3개월 정도 지나자 주변에서 얼굴이 좀 밝아진 것 같다는 말을 들으시기 시작했어요. 6개월 후에는 화장할 때 컨실러를 덜 써도 되더라고 하시더라고요. 1년이 지난 지금은 기미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피부 톤이 균일해지고 윤기가 생겼다면서 만족해하고 계세요. 기미는 피부 깊숙한 색소 문제라 치료도 어렵고 관리가 중요합니다. 자외선 차단은 필수이고 실내에 있어도 매일 발라야 해요. 또한 스트레스나 수면 부족, 짜게 먹는 식습관도 줄여야 합니다. 먼저 내 얼굴의 기미 패턴을 알아두시고 햇볕 센 날엔 양산, 책모자, 자외선 차단제 3종 세트로 방어해주세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해야 할 것 같아요. 인터넷이나 유튜브에서 기미 없애는 민간요법을 찾아보신 적 있으시죠?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식초랑 베이킹소다 섞어서 얼굴에 바르면 기미 없어져요. 레몬 직접 발라도 좋아요. 이런 영상들 말이에요. 하지만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식초는 강한 산성이고 베이킹소다는 강한 알칼리성이기 때문에 피부에 직접 바르면 화학 화상, 염증, 물집까지 생길 수 있어요.
중화시킨다고 안전해지지도 않고 오히려 자극성 화합물로 변할 수 있죠. 실제로 작년에 박선아님이라는 분을 만났는데 당시 70세셨어요. 그분도 인터넷에서 본 민간요법을 따라 해보셨다가 큰일 날 뻔하신 경우예요. 유튜브에서 식초와 베이킹소다로 기미 제거하는 법이라는 영상을 보고 따라 하셨는데 처음에는 약간 따끔따끔하니까 효과가 있나 보다 싶으셨대요. 그런데 2일째부터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기 시작하더니 3일째에는 물집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제서야 뭔가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급하게 병원에 가셨는데 의사 선생님이 보시고는 화학 화상이도라고 진단하시더라는 거예요. 치료받는 동안 2주 넘게 얼굴을 거즈로 감고 다녀야 했고 심지어 치료 후에도 기존 기미보다 더 진하고 넓은 색소 침착이 남았어요. 원래 기미를 없애려고 시도한 건데 오히려 더 심한 얼룩이 생긴 거죠. 지금도 그 자국이 남아있어서 후회하고 계세요. 레몬이나 오이도 마찬가지예요. 천연이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데 레몬의 구연산은 피부에 직접 바르면 광민감성 반응을 일으켜서 오히려 색소 침착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오이도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고요. 피부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남에게 좋았던 게 나에겐 독이 될 수 있어요. 내 얼굴은 실험대가 아닙니다. 직접 만들고 싶으시다면 의학적으로 검증된 천연 재료만 사용해주세요. 감자나 오이를 우유와 함께 갈아서 만든 팩, 꿀과 요구르트를 섞은 팩 정도가 안전한 방법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관리법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우리 몸 안에서부터 피부를 건강하게 만드는 일이죠. 아무리 좋은 크림을 써도 아무리 팩을 자주 해도 내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피부는 반응하지 않아요. 피부도 결국 영양을 먹고 자라는 조직이니까요. 혹시 나이 들어서 뭘 먹어봤자 소용없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건 아닌가요?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 항산화 작용이 강한 견과류와 블루베리, 녹차, 그리고 피부 재생을 돕는 달걀과 두부는 정말 훌륭한 음식이에요. 너무 많다고요? 걱정 마세요. 그냥 밥상 위 재료 하나씩만 바꾸면 됩니다. 실제로 요양원에 계신 최순영님이라는 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74세이신데 요양원에 들어가시기 전까지는 평생 고기와 밥, 김치 정도로만 식사를 하셨다고 해요. 과일이나 견과류는 비싸고 배도 안 찬다며 거의 드시지 않았죠. 그런데 요양원 영양사 선생님이 피부 건강을 위해 식단을 조금씩 바꿔보자고 제안하셨어요. 처음에는 이 나이에 뭘 바꿔라고 하셨지만 다른 어르신들도 함께 하는 거라며 권해주셔서 시작하게 되셨어요. 매일 아침 키위 하나와 견과류 한 줌, 그리고 올리브 오일을 조금씩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점심에는 두부와 달걀을 넣은 국을 꼭 드시고 저녁 후에는 녹차 한 잔을 마시는 습관을 만들어 가셨죠. 처음에는 입맛에 안 맞는다, 소화가 안 된다고 하셨는데 2주쯤 지나니까 익숙해지셨다고 해요. 한개월쯤 지났을 때 같은 방을 쓰시는 할머니가 얼굴이 좀 부드러워진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2개월 후에는 요양원 간병사 선생님이 피부가 윤기가 생겼다며 신기해했다고 해요. 3개월이 지난 지금은 같은 층 어르신들이 뭘 드시길래 피부가 좋아졌냐며 따라서 드시기 시작했다는 우픈 후기도 들렸죠. 물론 극적인 변화는 아니에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피부가 촉촉해지고 거칠었던 부분들이 부드러워졌어요. 무엇보다 그분 스스로 거울 보는 게 전보다 덜 우울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특별한 보약 필요 없습니다. 지금 냉장고에 있는 재료들로 충분히 시작할 수 있어요. 오늘부터 간식으로 과자 대신 아몬드 한 줌, 커피 대신 녹차 한 잔 어떠세요? 작은 변화가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든답니다. 어머님들, 우리 나이에 피부가 변한다고요? 믿기 힘들 수도 있지만 피부는 살아있고 변화할 수 있습니다. 단 하루 만에 거울이 확 달라지진 않겠지만 2주, 한 달, 3달 시간이 쌓이면 피부는 우리에게 웃으며 반응해요. 오늘 알려드린 천연관리법과 건강한 식습관, 자외선 차단만 꾸준히 지켜주셔도 어느 날 거울 앞에서 나 좀 괜찮은데? 하는 날이 꼭 올 거예요. 그날까지 함께 천천히 꾸준히 가보는 거 어때요? 어머님은 지금도 충분히 아름다우시니까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